상품 분류별 매출 실적 값들을 가지고 ABC 분석을 위한 파레토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실적별로 우선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파레토 차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출 실적 셀 중에 한 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의 내림차순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 각 분류별 구성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합계가 있어야 되겠죠? 총 합계를 구할 셀을 선택하고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의 자동 합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키를 눌러주고요. 자, 분류별 구성비를 구하기 위해 C의 4셀을 클릭해주고 이꼴 B의 4 나누기 총 합계 B의 20을 클릭해주고요. B의 20셀은 절대 참조로 해줘야 되겠죠? 엔터키를 누르고요. 구성비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누적 구성비는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구성비의 합계를 한 칸씩, 합계를 하나씩 구해 나가야 되니까요. 이꼴 썸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첫 번째 셀, C의 4셀을 클릭하고 콜론 키를 누르면 C의 4 콜론 C의 4라고 입력이 됩니다. 앞에 셀 주소를 절대 참조 형식으로 해주면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한 셀씩 셀 범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각 칸에서 누적 구성비가 구해집니다. 이제 차트에 A그룹과 B그룹, 이 파레토 차트는 이 상품 분류별로 A그룹 70%까지는 A그룹, 90%까지는 B그룹으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주는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죠. 그래서 A그룹에다가는 누적 구성비가 70%까지는 70%라고 써주고 90%까지는 B그룹에서는 90%까지는 90%라고 써주도록 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0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꼴 if 괄호 열고 뒤에 4셀이 값이 작거나 같다. 70% 이하이면 그러니까 70%까지죠. 70%까지는 70%라고 입력을 해주고 나머지는 0이라고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조건식을 입력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B그룹은 이꼴 if 괄호 열고 뒤에 4셀이 작거나 같다.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90%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아니면 0이라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누적 구성비가 70% 안 넘는 것까지 71%부터는 0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B그룹에서는 쭉 표시가 되다가 87.1%까지만 90%라고 입력이 되고 나머지는 0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파레토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트에 필요한 데이터 영역만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A의 3에서 B의 3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 키 누르면 합계까지 다 지정이 되는데 B의 19셀을 쉬프트 클릭 한 번 더 해주면 이렇게 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의 3에서 F의 19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우선은 파레토 차트는 기본적인 그 형태는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 차트입니다. 삽입 탭의 차트 그룹의 세로 막대형 중에 묶은 세로 막대 차트를 작성을 해주고요. 이 차트 영역을 작성된 차트의 영역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하고요. 이 크기 조절점을 각각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면 왼쪽에 축이 지금 0부터 6천만 원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출 실적에 대한 축이고요. 나머지 누적 구성비 A그룹, B그룹에 해당하는 거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축이 없으면 이렇게 막대들이 빨간색, 그 다음에 연두색, 보라색 막대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자, 이걸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 데이터 계열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요. 지금 차트 영역이 더블 클릭이 됐습니다. 파란색 부분을 더블 클릭 해주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지금 제 거는 이게 더블 클릭하면서 데이터 요소 하나만 선택이 돼서 그런데요. 이럴 땐 차트 영역을 한번 선택했다가 다시 데이터 계열 뒤에 있는 파란색 막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계열 지정 옵션에서 보조축을 선택해주면 자, 닫기 버튼 눌러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매출 실적에 대한 막대가 같고요. 왼쪽에 지금 이렇게 세로축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로축의 퍼센테이지는 더블 클릭을 다시 해주면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최소값은 0으로 해주고 최대값은 1로 100%까지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주단위는 0.1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누적 구성비가 끝까지
100%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파레토 차트에서 누적 구성비는 꺾은 선 차트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막대를 클릭하고 디자인 탭의 종류 그룹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로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단 지금 그룹 순서를 그러니까 A 그룹이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B 그룹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해주도록 하고요. 그 레이아웃 탭에 범례부터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탭의 레이블 그룹에 범례에서 범례를 아래쪽에 범례 표시라는 걸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뒤에 연두색 계열을 선택을 해주고 싶은데 연두색 계열이 선택하기 쉬우시면 직접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는데 선택하기 어려우실 때는 레이아웃 탭에 이렇게 그 현재 선택 영역 그룹에서 이렇게 계열 목록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해주고 선택 영역 서식이라는 단추를 눌러도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좀 더 이 연두색 영역이라든지 뒤에 보라색 이 데이터를 그 막대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영역 형태로 표시를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계열 겹치기를 끝까지 겹쳐짐까지 가도록 하고 간격 너비를 0%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지금 대화 상자 없앴을 때 뒤에 막대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A 영역, B 영역으로 표시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연두색 막대가 이 보라색 막대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일단 창은 닫고요. 이런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디자인 탭에 가서요.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 범례 항목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B그룹을 A그룹이 먼저 와 있고 B그룹이 뒤에 있어서 그래요. B그룹을 선택하고 위로 이동 버튼을 눌러서 위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한 칸 위로 올리면 B그룹이 앞으로 오면서 연두색 영역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지금 보조 세로 값축이 너무 그 값이 기니까요. 영역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탭의 축 그룹의 축에서 보조 세로 축을 100만 단위로 축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단위로 표시하면 영역이 훨씬 어때요? 더 좁아져 그 여유가 생겼죠? 자, 이번에는 뒤에 눈금선은 좀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탭의 축그룹의 눈금선에서 기본 가로 눈금선을 없음으로 표시해서 뒤에 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 항목축 있죠? 이 글자들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그 대각선 형태로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기 안 좋으니까요. 선택을 해주고 홈 탭의 맞춤 그룹에 텍스트 맞춤, 텍스트 방향 목록에서 세로 쓰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값 축에 있는 100만이라는 글자도 홈 탭에 선택을 해주고요. 홈 탭의 맞춤 그룹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 쓰기로 설정을 해주면 더 보기 좋게 설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 영역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색깔만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고요. 테마색에 있는 색 중에서 황록색, 황록색 강조 3, 60% 더 밝게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트 계열의 B그룹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보라색 부분이죠. B그룹을 선택해주고요. 서식 탭에 역시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에서 요거는 색깔을 바다색 강조 5, 60% 더 밝게 이걸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A그룹 색깔은 선택을 해주고요. 서식 탭에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색을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레토 차트가 작성이 됐어요. A그룹에 해당하는 게 지금 커피, 면류, 음료, 유제품까지가 A그룹에 해당되고 B그룹에 해당되는 게 해산품, 가공식품, 과자류, 농산물, 견과류 나머지가 이제 C그룹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류 항목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파레토 차트가 작성이 됐습니다.